안녕하세요. 영양 전문 수의사 정설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반려동물들에게 주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 좀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식물을 조심해야 되고, 물론 이제 사람한테 좋지만 동물들한테는 해로울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지 말아야 될 음식이라고 좀 잘못 알려진 것들, 동물성도 있고 식물성도 있지만은 이게 제가 좀 살펴보니까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해산물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소금, 그리고 빵, 토마토, 달걀 흰자 이런 것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 제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이게 진짜로 안 되는지, 아니면은 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해산물인데, 해산물은 기본적으로 육류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어패류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류는 이제 언급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 전복이라든가 굴이라든가 아니면 조개류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오징어도 마찬가지고. 물론 좀 주의해서 줘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거를 먹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동물성이기 때문에 개고양이가 먹을 수가 있다. 근데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 전복 같은 경우는 거기 내장에 익히지 않았을 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광과민성 부작용, 그러니까 햇볕을 받았을 때 좀 더 예민하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개와 고양이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걸 익히면 그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장류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또 덜 신선하게 하면은 병원성 미생물 오염에 의한 감염의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익혀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좀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 다지거나 갈아주는 게, 만약에 주셔야 한다면 그렇게 주는 게 좋겠고,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은 영양학적으로 아연이라든가 이런 미량 미네랄, 그리고 타우린 같은 심장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 고양이 같은 경우 필수 아미노산이죠. 이런 것들이 좀 충족될 수 있다. 자연적 식재료를 통해서.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근데 줘도 되지만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조금씩 주거나 좀 갈든지 다져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좀 더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유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유 애들 먹잖아요. 엄마한테서 태어나면은 맨 먼저 먹는 게 밀크인데, 우유가 아니라 밀크잖아요. 근데 이게 왜 주지 말라고 하냐 하면은, 어렸을 때는 이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유를 끊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우유를 먹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잠깐 죄송합니다. 애들이 이제 사고를 쳐서 야. 우유는 영양학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물이 85%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건조물이 15% 정도 되는데, 그 건조물 15% 중에 한 30% 정도가 유당, 나머지 30% 정도가 단백질, 그러니까 유단백질,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유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한 10%는 이제 미네랄, 비타민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30%, 그러니까 건조물의 30%에 해당되는 유당이 이제 잘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라는 단당류 두 개가 붙은 건데, 이 두 개를 떼줘야지만이 흡수가 되거든요. 이거를 떼주려면은 소화효소가 필요한데, 그 소화효소를 락테이스라고 합니다. 락타제라고 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이 락테이스가 굉장히 잘 분비가 돼요. 근데 우유를 이제 이유하면서 끊어요. 그리고 한동안 우유를 안 먹게 되면은 우유를 소화시켜야 하는 그 소화효소인 락테이스가 안 만들어집니다. 체내에서 만들 이유가 없죠. 그렇게 이제 꾸준히 안 만들다가 나중에 갑자기 우유가 들어오면은 락테이스가 이제 없잖아요. 안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설사를 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유하고 나서도 계속 우유라든가 치즈 같은 유제품을 꾸준히 섭취해 왔다면은 락테이스는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 경우에는 이제 유제품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유제품을 어릴 때부터 계속 꾸준히 먹어왔다라면은 문제가 없다. 근데 만약에 아주 좀 장기간 몇 개월간 끊었다, 그렇다라면은 이제 이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반드시 줘야 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은 우유보다는 이제 치즈부터 먼저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티지 치즈 같이 이제 물에 끓여가지고 만드는 형태의 치즈인데 그 경우에는 좀 이제 유당이 적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유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소금도 먹이지 말라는 분이 계세요. 소금은 염화 나트륨에서 나트륨, 염소 둘 다 필수 영양소거든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소고 나트륨이 없으면은 세포가 일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에 가장 필요한 게 나트륨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제 삼투압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인데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소금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고 염분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고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영양소다. 근데 왜 먹지 마라라고 이제 제가 이유를 좀 보니까 당연히 이게 고혈압이라든가 또는 만성 신장질환, 간질환 그리고 심장질환 등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되는 영양소고 말씀하신 대로 심장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이런 내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은 좀 과량으로 섭취되지 않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맞죠. 그래서 질병이 있는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영양소인 거지 건강한 경우에 아예 그냥 먹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봐서는 안 되는 영양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흰빵. 이유를 들어보니까 뱃속에서 이스트 효모에 의해 가지고 부풀어져서 고창증과 같은 그런 기계적 문제를 일으킨다. 근데 이거를 잘 익히면은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밀가루 반죽을 주지 않으실 텐데 그건 너무 좀 오버하시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빵 역시 이제 식물이니까 좀 잘 익혀 주셔야 되는 그런 음식이고 근데 반대로 이제 빵에 예를 들어 건포도라든가 마카다미아라든가 뭐 이런 먹이지 말아야 될 그런 음식들을 이제 넣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게 맞죠. 또 마찬가지로 우유를 오랫동안 섭취하지 않았던 아이들한테 우유가 좀 가미된 빵을 주시면은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줘도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줘야 된다면은 좀 이런 부분을 아시고 조심해서 이제 주는 게 좀 도움이 되겠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한테도 그렇고 슈퍼푸드라 그래서 라이코펜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가 있죠. 이게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해주는 그런 좋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한때 각광을 받았었던 거죠. 근데 이 토마토가 빨간 게 있고 초록색이 있잖아요. 초록색은 덜 익은 거죠. 그리고 빨간 것 중에 그 꼭다리 꽃받침 부분, 그 녹색, 그거는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덜 익은 토마토를 주지 말라는 건데 잘 익은 빨간 토마토도 주지 말아야 되는 식으로 좀 와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덜 익은 토마토에 있는 독성 물질이 뭐 아트로핀이라든가 솔라닌, 토마틴 같은 그런 독성 성분이 있고 이 독성 성분이 사과 씨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하고 유사한 성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좀 잘 익은 거는 괜찮은데 또는 주실 때 좀 익혀서 주는 게 또 도움이 되고요. 익혀서 주는 경우에 라이코펜의 생성이 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익혀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달걀 흰자도 주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달걀 흰자는 생으로는 안 주는 게 좋고 익히면은 굉장히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달걀 흰자는 소화 흡수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잘 갖춰져 있는 거의 뭐 완벽한 아미노산, 단백질 제공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왜 생으로 주면 안 되느냐? 그 생으로 주게 되면은 거기 달걀 흰자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첫 번째로 오보뮤코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오보뮤코이드는 미생물이 달걀 속으로 침투하는 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성분인데 먹게 되면은 사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으로 된 흰자를 통해 오보뮤코이드를 섭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단백질 소화효소 중에 트립신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이지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인데 그 트립신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흰자를 익혀버리면은 그 오보뮤코이드라는 물질이 없어지게 됩니다. 불활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익혀서 주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비딘이라는 물질이 흰자에 들어있는데 그 아비딘은 바이오틴, 그러니까 비타민 B7이라고도 하고 이 바이오틴이라는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흰자를 많이 먹게 되면은 비타민 B7 결핍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흰자를 익혀주면은 이 아비딘이라는 물질도 불활화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 주실 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아시고 좀 조심해서 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